지금 KF-21을 바라보는 나라들은 더 이상 관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과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몇 년 뒤 완전히 달라진 전장 앞에서 뒤늦게 후회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나라가 KF-21을 그저 가능성 있는 신형 전투기 정도로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개발은 예상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양산 일정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더 충격적인 것은 엔진과 레이더 같은 핵심 기술까지 한국이 점점 더 깊게 손에 넣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전 세계가 놀라는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이 KF-21을 단순히 한 번 만들어 끝낼 전투기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KF-21은 완성형이 아니라 시작점에 가깝습니다. 당장 실전에 투입될 기체를 만들면서도 그 뒤에는 더 강한 엔진, 더 정교한 레이더, 더 넓은 확장성까지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양산이 시작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음 단계 도약을 위한 기반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 나라가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한국과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을 얻으려 시간을 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축적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KF-21의 가격 경쟁력까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한국이 선택받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가 결정을 서둘러야 하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한국이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KF-21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들은 단순 조립 수준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산화와 성능 개량을 염두에 둔 구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팔리는 전투기 한 대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성능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살아있는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시장의 질서를 뒤집는 방식입니다. 결국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KF-21은 이제 한국 공군만의 전투기가 아니라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굳어져 있던 전투기 시장 판도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존재가 됐습니다. 더 싸게, 더 빨리, 그리고 더 유연하게 진화할 수 있는 전투기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못좀 있는 엔진 국산화와 핵심 기술 독립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이야기는 단순한 개발 소식이 아닙니다. 왜 여러 나라가 갑자기 다급해졌는지, 왜 KF-21이 단순한 신형 전투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판을 바꿀 변수인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KF-21을 보며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한국이 과연 전투기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로 꼽히는 엔진까지 손에 넣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레이더나 항전 장비도 어렵지만 진짜 벽은 언제나 엔진이었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단순히 강한 추력을 내는 기계가 아닙니다. 수천 시간 동안 엄청난 열과 압력을 버티면서도 작은 오차 하나 없이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초정밀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극소수 국가만 이 영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바로 그 벽을 정면으로 두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KF-21에는 GE 에어스페이스의 F414 엔진이 들어가지만 한국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단계부터 엔진 국산화를 염두에 두고 길을 깔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해외 엔진을 쓰는 전투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한국은 오랜 기간 라이선스 생산과 부품 국산화를 통해 엔진 제조의 실제 현장을 축적해왔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완전한 독자 엔진 개발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설계입니다. 공기를 어떻게 압축하고 연료를 어떻게 태우고 고온의 가스를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밀어내느냐에 따라 엔진의 성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는 소재입니다. 아무리 설계가 좋아도 소재가 버티지 못하면 엔진은 끝입니다. 특히 엔진 후방의 고온 구간은 말 그대로 기술력의 최종 시험장입니다. 이 구간을 버티는 합금과 냉각 기술이 없다면 추력을 높이는 순간 엔진 수명과 안전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엔진 기술을 쉽게 수출하지 않고 또 쉽게 따라잡히지도 않는 것입니다.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는 여기서 드러납니다. 한국은 단순히 조립을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차세대 항공 엔진 개발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고, 파르노브 에어쇼에서도 관련 기술 비전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도우산 에너빌리티 같은 산업 기반 역시 고온 터빈과 재료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을 갖고 있어 항공 엔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 차원의 시험평가, 인프라까지 더해지면 엔진 개발은 더 이상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산업 프로젝트가 됩니다.
바로 그래서 한국이 KF-21 사업에서 엔진과 레이더를 별도로 보고 움직인 이유도 선명해집니다. 지금 필요한 양산 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하되 미래는 핵심 장비를 더 빠르게 갈아라 끼우고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전투기를 한 번 팔고 끝내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나중에 더 강한 엔진으로, 더 정교한 체계로, 더 높은 단계의 전투기로 바꿔갈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결국 지금 세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국이 당장 완벽한 국산 엔진을 손에 넣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턱까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 단계에 올라서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KF-21은 단순히 가격 좋은 신형 전투기가 아니라 성능과 비용과 주권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무서운 플랫폼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능성이 지금 여러 나라를 조용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KF-21의 진짜 무서움은 성능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시장은 결국 숫자로 움직입니다. 아무리 멋진 전투기라도 가격이 높고 납기가 불안하면 구매국은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KF-21은 가장 민감한 이 두 문제에서 동시에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개발이 끝나지 않은 개념형 전투기가 아니라 시험을 마무리하고 실제 양상이 출고 단계까지 들어선 전투기라는 점이 먼저 다릅니다. 말만 앞선 기체가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손에 잡히는 전투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변화가 수출 시장의 공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전투기를 사려는 나라 입장에서는 성능만큼 중요한 것이 언제 받느냐입니다. 너무 비싸도 문제지만 계약해놓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해도 전력 공백이 생깁니다. 그런데 KF-21은 시험 비행을 모두 마치고 첫 양상이가 공개되면서 이제 더 이상 불확실성만 큰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한국 공군의 실제 인도가 시작되면 해외 고객이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전 배치가 시작된 전투기와 아직 일정이 밀리는 전투기는 신뢰의 무게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격 경쟁 여부 전원적으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KF-21 블록 1 가격이 대략 8,300만 달러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국가들에게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완전한 최상위 스텔스 전투기를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구형 플랫폼 머물 수는 없는 나라들입니다. 이들에게 KF-21은 성능과 가격 그리고 향후 개량 가능성까지 함께 계산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선택지가 됩니다. 더구나 생산 물량이 늘고 후속 개량 체계가 안정되며 핵심 장비 국산화 비중이 더 높아지면 가격과 운용 효율은 앞으로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나라가 한국과의 협상을 늦추기 어려워집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수출을 위해 더 조급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은 다릅니다. KF-21이 시험을 끝내고 양산으로 넘어가면서 협상의 중심축도 조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선택지는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던 국가들도 반대로 한국이 앞으로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현실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투기 시장은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니라 향후 수십 년의 정비와 개량 무장 통합 외교 관계까지 따라붙는 장기 계약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리를 잡는 쪽이 훨씬 강해집니다. 결국 KF-21의 경쟁력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더 강해질 여지가 많은데도 이미 사야 할 이유가 생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신형 전투기는 미래 가치만 강조하다가 현재의 설득력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KF-21은 반대로 현재의 실체가 빠르게 드러나고 있고 동시에 미래 개량 카드까지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매우 위협적입니다. 지금 당장은 가격 좋은 전투기로 보일 수 있지만 몇 년 뒤에는 더 강한 엔진과 더 정교한 체계, 더 넓은 무장 운용 능력까지 갖춘 완전히 다른 존재로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여러 나라가 느끼는 압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싸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싸게 들어와서 점점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 KF-21의 다음 장면을 봐야 합니다. 지금 양산이 시작도 했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KF-21이 무서운 이유는 현재 성능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많은 전투기들이 처음 등장할 때가 가장 화려하고 시간이 갈수록 개량 속도가 늦어집니다. 하지만 KF-21은 반대로 처음 양산이 시작되는 지금이 가장 약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더 강해질 여지가 너무 크다는 뜻입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이 직접 손에 넣기 시작한 핵심 장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AESA 레이더입니다. 이 레이더는 단순한 탐지 장비가 아닙니다. 공중 표적뿐 아니라 지상과 해상 목표까지 동시에 추적하고 유도무장 운용까지 연결하는 전투기의 눈과 두뇌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한화 시스템스는 이미 KF-21형 AESA 레이더를 양산책에 맞춰 공급하고 있으며 성능 시험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투기 성능은 엔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적을 먼저 보고, 더 넓게 보고, 더 정확히 잡아내는 능력이 전장의 승패를 가릅니다. 바로 여기서 KF-21의 확장성이 드러납니다. 지금의 블록 1이 공대공 중심으로 실전 배치를 향해 간다면 그 다음 단계는 더 넓은 임무를 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KF-21을 단발성 사업으로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고 끝낼 기체가 아니라 블록 개량을 통해 능력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산에 들어간 기체도 완성의 끝이 아니라 진화의 출발점입니다. 오늘의 KF-21과 몇 년 뒤의 KF-21이 사실상 다른 전투기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무장 통합 능력까지 붙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더 커집니다. 전투기는 기체만 좋아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미사일을 달 수 있는지, 어떤 센서와 연결되는지, 어떤 전장 체계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은 KF-21의 자국산 무장을 더욱 자유롭게 통합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열리면 외국산 무기 체계에 매번 허락을 구해야 하는 구조에서 점점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싸울 수 있는 힘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세계가 KF-21을 보는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느냐가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이 어디까지 독자 체계를 넓힐 수 있느냐가 질문이 됐습니다. 엔진이 추력을 책임지고 레이더가 눈을 열고 무장 통합이 손발을 완성하면 KF-21은 더 이상 틈새 시장용 대안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는 하나의 완성된 전투 체계이자 계속 진화하는 국가 전략 자산이 됩니다. 결국 KF-21의 진짜 가치는 지금 눈앞의 모습보다 앞으로의 변화 속도에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위협적인데 시간이 갈수록 더 정교해지고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경쟁국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시나리오입니다. 막을 수 있을 때 막지 못하면 몇 년 뒤에는 따라잡기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KF-21을 둘러싼 경쟁은 단순한 수출 경쟁이 아니라 누가 미래 전투기 시장의 질서를 먼저 선점하느냐를 가르는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불안해지는 쪽은 한국을 경쟁 상대로 바라보는 나라들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전투기 시장을 나눠 가졌던 기존 강자들도 KF-21의 등장을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KF-21은 가장 비싼 최고급 시장을 정면으로 치는 방식이 아니라 가장 넓고 가장 현실적인 수요층을 파고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가 최상위 스텔스 전투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국가는 충분히 강력하면서도 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고 납기와 후속 지원까지 안정적인 전투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KF-21은 매우 위험한 경쟁자가 됩니다. 더구나 한국은 단순히 기체만 내세우지 않습니다. 항공기 제작사, 엔진 기업 전자, 장비 기업 국가 시험 평가 체계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외국 기술 의존도가 남아있더라도 양산과 개량을 거치면서 핵심 장비를 하나씩 안으로 끌어들이면은 결국 가격과 유지비 개량 속도에서 모두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지금의 KF-21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뒤 훨씬 더 독자성이 강해진 KF-21까지 함께 상대해야 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협력하려는 국가들의 계산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며 더 좋은 조건을 얻으려 할수록 오히려 한국이 더 강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들어오면 공동 운용과 기술 협력 장기 지원 체계에서 유리한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늦추면 늦출수록 선택지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투기 시장은 자동차를 사는 시장이 아닙니다. 한번 노선을 놓치면 수십 년 동안 다른 체계에 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나라가 보이는 조심스러운 움직임 뒤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초조함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개발 성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양상이 운용에서 신뢰성을 증명해야 하고 후속 군수 지원과 부품 공급 개량 계획을 안정적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전투기는 계약서보다 운용 현장에서 평가가 갈립니다. 아무리 첫인상이 좋아도 정비성과 가동률이 흔들리면 시장은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반대로 이 단계를 넘어서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KF-21은 가능성의 전투기가 아니라 이미 검증된 전투기로 자리 잡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한국이 얻게 되는 것은 단순한 수출 실적이 아닙니다.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독자 플랫폼을 가진 나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를 넘어 외교와 안보 산업 구조 전체를 바꾸는 힘입니다. 전투기를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개량하고 스스로 무장과 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나라는 국제 질서 속에서 전혀 다른 목소리를 갖게 됩니다. 결국 KF-21이 진짜로 바꾸려는 것은 한 기종의 성패가 아니라 한국이 어디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변화는 단순한 방산 뉴스가 아닙니다. 조용히 시작된 것처럼 보였던 KF-21 사업은 이제 전투기 시장의 빈틈을 찌르는 수준을 넘어 기존 질서 자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한국과 손을 잡으려는 나라들, 반대로 한국의 속도를 보며 긴장하는 경쟁국들, 그리고 이제 막 현실이 되기 시작한 국산 엔진과 핵심 장비의 미래까지 모든 것이 한 지점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입니다. 몇 년 뒤 하늘 위판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누가 먼저 움직였고 누가 그 변화를 놓쳤느냐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KF-21의 진짜 위력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수치 몇 개에 있지 않습니다. 더 본질적인 힘은 한국이 이 전투기를 통해 무엇을 해내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남이 만든 체계를 들여와 제한된 방식으로 운용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고치고 스스로 더 강하게 바꿔갈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변화입니다. 전투기 한 대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하늘을 나는 무기를 하나 보유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금속과 재료 엔진과 전자장비 레이더와 소프트웨어 생산 체계와 시험평가 후속 군수 지원과 수출 전략까지 국가 산업 전체가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KF-21을 통해 그 거대한 사슬을 하나씩 자기 손으로 묶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끝에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한국은 분명히 외부 의존에서 내부 축적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 속도는 많은 예상보다 빠릅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 나라가 지금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KF-21이 오늘 얼마나 강한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5년 뒤 얼마나 더 강해질지, 10년 뒤 얼마나 더 많은 나라가 이 체계에 묶일지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계약을 맺는 나라와 나중에 뒤늦게 따라붙는 나라는 출발선부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들어온 쪽은 운영 경험과 개량 흐름을 함께 쌓겠지만 늦게 들어온 쪽은 이미 굳어진 판 위에서 선택지를 좁혀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투기 시장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한번 뒤처지면 쉽게 만회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에게도 이제 시험대가 남아 있습니다. 양산 이후 실제 운용에서 얼마나 높은 신뢰성을 보여주느냐, 정비와 부품 공급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어가느냐, 그리고 계획한 계량을 얼마나 제때 밀어붙이느냐가 진짜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미 바뀌지 않습니다. KF-21은 더 이상 가능성만 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실제 생산으로 넘어갔고 실제 전력화 일정이 움직이고 있으며 실제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게임의 성격은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엔진과 레이더 무장 통합과 차세대 개량까지 더 깊이 손에 넣게 된다면 KF-21은 단지 값 좋은 전투기가 아니라 자주 국방의 상징이자 수출 시장의 질서를 다시 쓰는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나라가 더 유명한 브랜드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만들고 더 유연하게 바꾸고 더 오래 책임질 수 있느냐가 승부를 가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바로 그 싸움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세계가 KF-21을 주목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국이 전투기 한 기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스스로 하늘의 카오사들을 바꿀 수 있는 나라가 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반신반의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누군가는 한국과 함께 새로운 흐름에 올라탈 것이고 누군가는 그 변화를 바라보다가 뒤늦게 따라가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차이는 숫자 몇 개가 아니라 하늘의 주도권 자체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KF-21은 지금 막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이 전투기가 아직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